영양교사 수업을 만나다 여러분 강의를 맡게 될 정호윤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효과적인 발문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꼭 갖춰야 될 테크닉 중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문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다양한 발문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발문이 흔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개념을 좀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어떤 정보나 해답을 얻기 위해 학습자가 모르거나 의심나는 것을 지도교사에게 물어보는 것. 우리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럼 발문은요.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알고 있거나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학습자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의도성과 계획성, 가치 지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발문의 목적을 살펴보면 교사는 학생에게 발문을 하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응답을 하면서 주로 의사소통과 주의 집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인지 활동을 유발하고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며 학생들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습 동기의 유발과 유지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을 위하여 교사는 끊임없이 발문을 함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발문의 유형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은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교육학 서적을 참고하시고요. 수업에 꼭 필요한 발문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효과를 높여주는 발문. 앞으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나 이유를 묻는 왜 혹은 사고 과정을 묻는 어떻게가 조화된 발문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너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처럼 왜, 어떻게 이 두 단어를 혹은 무엇을 같은 조합을 잘 사용하여서 발문을 연습해 보신다면 선생님들의 발문 기술이 많이 좋아지리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생활과 경험과 관련된 발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수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언제 먹어보았나요? 누구랑 같이 먹었나요? 내가 국수를 만든다면 어떤 재료를 넣어볼까요? 이와 같이 학생들의 생활과 경험과 관련된 발문을 연결해서 하다 보면 학생들의 생각을 충분히 들을 수 있으며 또한 학생들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바람직한 소통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사파를 연결한 발문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이 비둘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발문을 학생들에게 한다면 학생들의 대답은 어떠할까요? 너무 뚱뚱해서 병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혹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선생님들이 예상한 발문도 하겠지만 대답도 하겠지만 어떤 학생은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에게 조그만 새에게 음식을 나눠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어져 있는 말주머니에 적합한 발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발문이면 더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참새라고 생각하고요. 이 참새는 이 비둘기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 참새는 비둘기에게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라고 한번 발문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학생들의 이 발문에 다양한 답변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추상적인 설명 대신에 예시를 들도록 발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주스가 건강 주스인지 예를 들어 발표해 볼까요? 어떤 라면이 맛있는 라면일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또는 선행학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발표해 보는 내용은 나열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학생들이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훨씬 발표하기가 쉽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발문도 꽤 많이 있습니다. 표정으로, 동작으로, 입모양으로. 저는 입모양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발문을 해 보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눈이 많이 크게 뜨고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입모양을 가지고 발문을 했고요. 저 학년에게 이러한 발문을 하게 되면 수업의 집중력도 높아지고 학생들이 호기심도 자극하여서 선생님의 행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너무 어렵지 않은 발문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혹은 학생들이 속담을 문제로 내거나 속담에 관련된 발문을 할 때 동작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문의 문장은 가급적이면 짧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할 때 사용하는 화폐는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나요? 라는 발문보다는 돈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발문이 훨씬 더 알아듣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발문은 가급적이면 짧게 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형으로 발문하는 것을 권합니다. 3 더하기 4는 얼마인가요? 정해진 답 7입니다 보다는 더해서 7이 되는 수의 조합을 말해 봅시다. 혹은 빼기를 해서 7이 되는 수의 조합을 말해 봅시다. 훨씬 더 발문의 깊이가 있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확산적 사고를 유발하는 발문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형으로 발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문 후 기다려주기. 학생들에게 발문을 하고 나면 약 3초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을 보았나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장면을 보았나요? 보다는 어떤 장면을 보았나요? 선생님의 발문 후에 기다려주는 것은 학생들이 발표할 내용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바른 자세로 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발문 후에는 반드시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발문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았죠? 보다는 어떤 장면을 보았나요? 이렇게 중요한 발문일수록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생적 발문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교실 수업에서 재생, 암기, 계산, 열거 등 단편적인 지식과 사실의 재생을 위한 발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국수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샌드위치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스파게티는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와 같이 단순한 사실들을 묻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재생적 발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추론적 발문입니다. 선생님이 만든 요리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까요? 혜선이가 요리를 만들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김밥과 초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와 같이 인과관계나 종합하거나 분석하는 발문이 바로 추론적 발문이 되겠습니다. 적용적 발문은요, 요리의 주재료를 쌀로 바꾼다면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까요? 이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밀가루가 없다면 어떻게 라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등과 같이 새로운 사태에 원칙을 적용하고 이론하거나 예상하는 등의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발문입니다. 이런 발문은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촉진하는 발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발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네, 지금 근심이 가득한 곰이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먼저 어떤 장면인가요? 학생들의 예상되는 답변이 기다려지나요? 이 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곰은 어떻게 하면 이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즉 이 발문을 했을 때 꼭 껴안고 있다가 녹인다, 집어 던져서 깨뜨린다, 혹은 장난감으로 오래오래 가지고 놀다가 먹는다 등등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처럼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좋은 발문을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사학습 활동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학생들 앞에서 어떤 학생을 진심으로 칭찬해 준다면 그 학생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하는 진심 어린 충고는 바로 학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신념을 갖게 해주는 바로 대한민국의 교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